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베이 강사 정상우입니다. 이제 올해도 한 2달밖에 안 남았죠. 2달도 안 남았고요. 연초에 세웠던 목표는 어떻게 달성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조금,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피크 시즌에 상품을 좀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연말 피크 시즌에 상품을 어떻게 더 많이 팔 수 있는지 마케팅 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으실 테고 모르고 있는 내용들도 있으실 텐데요.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아마 오늘 배우시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집중하셔가지고 사용법을 완전히 익히시고 바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목차를 말씀을 드릴게요. 목차. 첫 번째 이제 프로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프로모션은 총 5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바이어 그룹스라고 새로 나온 메뉴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소셜이라고 여러분들 SNS 많이 사용하시죠? 그거 이베이 계정하고 링크를 걸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나왔어요. 얘가 제일 따끈따끈한 애거든요. 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모티드 리스팅 스탠다드라고 있어요. PLS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로모티드 리스팅 어드밴스드라고, 요거는 CPC 광고입니다. 얘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프로모티드 디스플레이, 얘는 스토어 광고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프사이트 에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실제로 이제 이게 마케팅 화면인데요. 마케팅 화면에 보시면 여기 마케팅 메뉴가 있어요. 마케팅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 자체는 스토어를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스토어를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라면 지금 가셔가지고 스토어 바로 구독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메뉴 사용 못합니다. 지금 심화 강의이기 때문에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은 신규 셀러들이 아마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아마 스토어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토어에는 마케팅에는 첫 번째 머천다이징이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 애드버타이징이 있습니다. 머천다이징은 판촉 행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애드버타이징은 말 그대로 광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머천다이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머천다이징 첫 번째 이제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프로모션에는 오더 디스카운트, 그리고 두 번째 shipping 디스카운트, 세 번째 볼륨 프라이싱, 네 번째 쿠폰, 다섯 번째는 세일 이벤트 플러스 마크다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머천다이징 메뉴는 뭐가 있냐면 아까 목차에 말씀드린 바이어 그룹스, 기존에 물건을 구매했었던 바이어들을 그룹으로 모아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소셜 리더라고 아까 말했죠. 따끈따끈하게 새롭게 나온 메뉴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애드버타이징이 있습니다. 광고 부분에는 프로모티드 리스팅 스탠다드라고 보통 PLS라고 말을 해요. 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로모티드 리스팅 어드밴스 PL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PL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클릭을 100만 번을 받아도 과금이 되지 않습니다. 물건이 판매가 되어야 과금이 돼요. 그런데 PLA 같은 경우에는 CPC 광고이기 때문에 클릭을 받을 때마다 과금이 돼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프로모티드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최근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어의 카테고리를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버타이징의 마지막은 뭐냐면 오프사이드 에즈라고 있습니다. 오프사이트 에즈는 구글 쇼핑 광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머천다이징과 애드버타이징이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서 저희는 프로모션하고 그리고 프로모티드 리스팅 스탠다드, 즉 PLS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바이어 그룹, 소셜,
PLA, Promoted Display, Offside Edge는 안 말해줍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보다는 조금 설명이 깊게까지 들어가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들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까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셔가지고 오늘은 여기 있는 내용 다 가져가시고요. 이거 정말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뭐냐면 몰라서 못 쓰거든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집중하셔가지고 이 내용들 오늘 숙지하시고 바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케팅의 프로모션에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프로모션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새 창이 열립니다. 새 창이 열리고 보시게 되면 프로모션은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가지 구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촉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을 짧게 먼저 드려보고 실습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더 디스카운트가 있습니다. 오더 디스카운트는 뭐냐면, 자, 설정한 금액 또는 개수 이상의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게 되면 바이어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3개를 구매하면 15% 할인 또는 $100 이상 구매하면 10달러 할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해가지고 주문량이나 금액에 따라서 프로모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shipping 디스카운트가 있습니다. shipping 디스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한국 셀러들이 사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정해져 있는 배송기간 내에 배송을 해줘야 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물건이 배송되었을 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발송이 될 텐데 얘를 정확하게 미트시키기가 조금 애매해요. 근데 최근에 쇼핑 디스카운트를 가서 제가 살펴봤더니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뭐 프리시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쇼핑 디스카운트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제가 쇼핑 디스카운트는 잘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쇼핑 디스카운트도 짧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볼륨 프라이싱이라고 있습니다. 이 볼륨 프라이싱은 굉장히 강력한 기능입니다. 볼륨 프라이싱은 어떤 거냐면, 자, 특정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하는 바이어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겁니다. 즉, 2개 구매하면 5% 할인, 3개 구매하면 10% 할인, 4개 이상 구매하면 15% 할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줄 수 있고요. 5개 이상, 6개 이상은 설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4개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4개부터는 전부 다 할인율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볼륨 프라이싱이 언제 효과를 발휘하냐면요. 지금 한국 셀러들이 판매를 잘하고 있는 상품들이 뭐가 있냐면 화장품 같은 것들 있죠. 화장품 같은 것도 있는데 화장품이 실제로 이 볼륨 프라이싱과 맞닿으면 폭발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여성분들이 화장품 잘 안 바꿔요. 남자도 똑같아요. 쓰던 것만 써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품을 일단은 어떤 셀러에게 구매를 한다라면 그 셀러한테 반복적으로 구매를 할 거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씩 사는 것보다 3개, 4개, 5개 이렇게 구매하는 게 훨씬 저렴하니까 한꺼번에 다 사는 셀러들이 많아요. 저도 화장품을 좀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력은 아닌데 화장품을 잘 팔리는 것들을 올려놨는데 10개씩, 20개씩 이렇게 영국이나 또는 다른 데서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셀러다라면 볼륨 프라이싱은 반드시 써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 강력합니다. 그리고 쿠폰. 얘가 어마무시한 놈입니다. 실제로 뭐냐면 특정 코드를 발행해가지고 할인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이 쿠폰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퍼블릭 쿠폰이 있고 프라이빗 쿠폰이 있어요. 퍼블릭 쿠폰은 실제로 이베이에서 제 물건을 바이어가 보게 되면 거기에 쿠폰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상품 페이지에도 노출이 되고 내가 카드 결제할 때도 코드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코드를 직접 입력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빗 쿠폰은 달라요. 프라이빗 쿠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들어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한테 빵빵빵 하고 쏘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타예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쿠폰을 만들어가지고 잘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판매량을 극단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게 물건을 판매를 하다가 보면 바이어들이 이런 질문도 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거 한 너댓 개 살 건데 이거
좀 싸게 해줄 수 없니?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꽤 많아요, 실제로. 그러면, 쿠폰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셀러를 위한 그냥, 상품을 한 개 더 상품 페이지를 만들어서 링크를 이 셀러한테 줬어요. 그럼 좀 프로페셔널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게 5개 구매하면 내가 20% 할인해 줄게. 그래가지고 이 쿠폰을 만들어가지고 그 바이한테 빵하고 쏘아준다라면 굉장히 좀 있어 보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쿠폰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일 이벤트 플러스 마크다운이라고 있는데요. 이름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세일이에요. 우리가 쇼핑몰 가가지고 물건 살 때, 자, 20% 세일, 30% 세일, 40% 세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 없이 세일해 주는 게 바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세일 이벤트 플러스 마크다운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로모션이 5개가 있고요. 자, 이제 하나씩 설정을 해볼게요. 이거 안 어렵습니다. 근데 UI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오더 디스카운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오더 디스카운트만 조금 집중해 주시면 나머지는 그냥 얻어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더 디스카운트 한번 출발을 해봅시다. 자, 여기 크리에이트 프로모션에 클릭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드랍다운 메뉴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5개 메뉴 보이시죠? 하면 오더 디스카운트 있습니다. 오더 디스카운트를 클릭을 쫙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열립니다. 화면이 열리고요. 그러면 Select Offer Type이다라고 처음에 여기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얘를 드랍다운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메뉴가 쭉 나옵니다. 카테고리 선택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카테고리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너 이거 왜 하려고 그러니?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신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또는 상품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또는 제일 밑에는 뭐냐면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중간 거 정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쫙 하게 되면 이베이 엔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니 그거 할 거야? 그러면 우리 이거 추천한다 라고 이렇게 보여줘요. 그렇게 보여주면 자,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See All Offer 타입을 클릭하셔가지고 전체 오퍼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체 오퍼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보이게 되면 자, 첫 번째 보게 되면 $50 이상 구매하면 $10 할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50 이상 구매하면 20% 할인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50 이상 구매할 때마다 $10 할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일 위에 거하고 제일 밑에 거하고 차이는 뭐냐면 만약에 100불을 구매를 했어요. 바이어가. 그러면 위에 거는 어떻게 되죠? $10만 할인됩니다. 하지만 $100를 구매했는데 세 번째 거를 선택했다라면 $20 할인이 되겠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일 위에 거 하는 것보다 세 번째 거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3개 이상 구매 시 $10 할인. 그리고 3개 이상 구매 시 20% 할인. 이렇게 됩니다. 그건 뭐죠? 3개 이상 구매할 때마다 $10 할인. 아시겠죠? 2개 차이.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1+1이죠. 1개 구매 시 1개 무료. 자, 1개 구매 시 1개 20% 할인. 그리고 1개 구매 시 1개 무료인데 거래당 한 번만 일어나는 겁니다. 즉 뭐냐면 내가 2개를 구매해도 1개만 무료인 거예요. 근데 제일 위에 거는 2개 구매하면 2개가 무료가 되겠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도 당연히 1개 구매 시 1개 20% 할인인데 거래당 한 번만 일어난다. 그 차이입니다. 이 거래당 한 번만 일어나는 것들은 실제로 선택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컷 이렇게 상품을 판매를 하고 할인까지 해주면서 만약에 2개 구매했는데 두 번째 거 할인 안 해주면 욕 들어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위에 거 2개만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거는 $10 할인, 조건 없이, 그리고 20% 할인, 그리고 한 개 구매할 때마다 $10 할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몇 가지죠? 셋, 9개, 13가지네요. 13가지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 테스트로 요거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3개 구매했을 때 5% 할인, 이렇게 구매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품을 구매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상품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와요.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셀렉트 아이템은 뭐냐면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직접 딱 찍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에이트 룰스 이렇게 되어 있죠. 크리에이트 룰스가 뭐지? 어떤 규칙이 있나? 아니요. 규칙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이템을 카테고리별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두 개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도 다 같이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 번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뒤에는 그냥 설명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얘를 Create Rules를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열리면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떠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카테고리에 있는 상품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카테고리 있는 하나가 선택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상품 다 가지고 왔고, 그리고 나서 Save and Review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상품을 개별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상품을 개별로 선택을 해볼게요.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상품을 개별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상품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셔가지고 Save and Review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보여요. 야, 봐봐. 이거 맞아?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면 야, 3개 구매하면 5% 할인. 맞지? 그래 맞아. 자, 네가 선택한 상품 이거 맞아? 그래 맞아. 그러고 나서 Save and Review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여기서 제일 위에 보시면 프로모션 이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막 적혀 있죠. 닷컴인데 미국인데 한글로 적어도 돼? 그 밑에 보시면 바이한테는 안 보인다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 바로 이게 뭐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 날짜, 그 다음에 종료 날짜 적으시고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배너를 만들 수 있어요. 배너에 프로모션 이름을 설명을 적을 수 있는데 프로모션 설명을 적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미지를 클릭하시게 되면 배너의 이미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이미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오게 되고 이미지를 다른 걸 선택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 플러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PC에 있는 또는 여러분들 폰에서 작업하고 있다면 핸드폰에 있는 다른 이미지를 가져와서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런치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오더 디스카운트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얘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얘를 클릭합니다. 쭉 들어갔어요. 자, 그렇게 되면 자, 3개 이상 구매하면 5% 할인 이렇게 나와 있죠. 상품은 밑에 저렇게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상품 페이지 안으로 직접 들어가게 되면 상품 페이지에도 위쪽에 보시면 역시 3개 이상 구매하면 5% 할인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더 디스카운트 쉽죠. 자, 이 오더 디스카운트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면 나머지 프로모션들은 전부 다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다 비슷해요. 뭐냐면 오퍼의 타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은 여러분들 어떤 상품을 오퍼할 건지 선택해 주고요. 그러고 나서 뭐 시간 그리고 뭐 이미지 이런 것들 배너를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에 런치하는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태는 모두 같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더 디스카운트 말고 shipping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shipping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shipping 디스카운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한국 셀러들이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국 셀러가 미국으로만 배송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로 다 배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시핑으로도 다 맞추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국 가는 배송하고 저기 브라질 가는 배송하고 뭐 다른 곳으로 중동이나 또는 뭐 남아공이나 이런 식으로 가는 배송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배송비를 프리세팅으로 세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플랫으로 해가지고 모든 값들을 똑같게 설정하기도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설정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시즌이 피크 시즌이잖아요. 그죠? 11월 24일은 블랙 프라이데이고요. 그리고 12월 25일은 다들 아시다시피 성탄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 선물이나 또는 딱 이 기간 안에 들어가야 되는 상품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빠른 배송으로 이거를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런 경우가 생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사용하실 때는 배송비 잘 계산해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저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혹시 셀러분들에 따라서 얘를 잘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뭐냐면 shipping의 디스카운트 서머리 부분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서머리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shipping의 디스카운트가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위에 프로모션의 이름을 적을 수가 있어요. 프로모션의 이름을 적고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 프로모션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고 첫 번째 뭐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뭐 가격을 얼마 이상 구매하게 되면 할인을, shipping 디스카운트를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뭐 몇 개 이상 구매하면 shipping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배송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배송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shipping 메서드가 왼쪽에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냐면 shipping 메서드가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날짜가 밑으로 쭉 보이시죠? 그런데 왼쪽에 보시게 되면 undefined 해가지고 날짜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셀러들이 날짜를 미트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한국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제가 사용하지 마시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용해 보실 분들은 사용해 보시면 된다. 그리고 가격도 뭐냐면 프리시핑이 아니라 플랫으로 잡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shipping 디스카운트는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자, 무게마다 또는 각 나라마다 배송비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무게를 알고 있고 배송비가 얼마인지 알고 있고 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로스 나지 않도록 충분히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사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잠시만요.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집중을 했냐면 앞부분에 화면이 있는데 화면이 좀 너무 멀어요. 화면이 너무 먼데 제가 시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이게 화면이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여가지고 이게 뭐냐면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살짝 제가 좀 놀랐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오른쪽에 제가 보는 쪽에서 오른쪽에는 조금 큰 화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선이 저쪽으로 옮겨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잘 안 보여서 옮겨가는가 보다라고 좀 너그럽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을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디스크립션 적고요. 그 밑에 이제 이미지를 선택해가지고 대표 이미지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시작 날짜 그리고 종료 날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클릭하시게 되면 shipping 디스카운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shipping 디스카운트가 만들어지는데 이 shipping 디스카운트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밑에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요거는 그냥 임의로 만든 거예요. 임의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 보시게 되면 보입니다. 보이게 되고요. 자, 당신이 5개 구매하면 배송비 무료로 나간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상품 페이지에 들어가도 이렇게 보이죠. 자, 5개 이상 구매하면 무료로 나간다. 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shipping 디스카운트 여러분들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용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한국에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볼륨 프라이싱. 자, 볼륨 프라이싱에는 제가 아까 앞서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
자, 반복적으로 구매가 일어나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볼륨 프라이싱 바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구매했는데 이거를 20%까지 할인해 준다, 15%까지 할인해 준다 이러면 고객들이 얘를 한꺼번에 구매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강력한 툴이에요. 혹시 모르시면 사용하셔도 되고 상품을 등록할 때 얘를 바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을 등록할 때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도 밖에서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자, 제일 위에 프로모션의 이름을 적으시고요. 프로모션의 이름은 한글로도 적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바이어가 못 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할인율 이렇게 되어 있죠. 2개 구매했을 때, 3개 구매했을 때, 4개 구매했을 때 이렇게 할인율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상품을 선택하는 게 나와요. 상품을 선택하는 게 나오는데 셀렉트 아이템 역시 크리에이트 룰스 나오죠. 아까 우리가 오더 디스카운트 할 때 설명을 했죠. 크리에이트 룰스는 카테고리를 나타내고요. 셀렉트 아이템은 내가 직접 선택하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요거는 설명이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얘를 클릭해가지고 상품 2개를 선택을 했고요. 자, 상품 2개를 선택을 했다라면 그 옆에 조금 이상하게 나옵니다. 싱글 아이템 온리라고 체크할 수 있는 게 나와요. 자, 이거를 클릭했을 때 하고 클릭 안 했을 때 체크가 다른 게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체크를 했을 경우 그럼 체크했다라면 싱글 아이템 온리죠. 싱글 아이템 온리입니다. 즉 뭐냐면 교차 구매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또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가 앞에서 상품을 2가지를 선택을 했어요. A라는 아이템하고 B라는 아이템을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내가 A 하나, B 하나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2개를 구매한 게 되겠죠. 2개를 구매한 게 되는데 이 2개를 구매한 게 어떻게 되냐면 3% 할인을 받아야 되는데 얘를 체크했기 때문에 교차 구매 할인이 적용되지 않네? 야, 그럼 니 하나 구매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할인 안 돼. 라고 체크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체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역시 교차 구매 할인이 적용이 되어서 자, 바이어가 A 하나, B 하나 구매 2개 했어요. 그러면 3% 할인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여러분 체크를 안 해야 돼요. 체크를 하면 괜히 깎아주고도 욕들을 먹습니다. 아시겠죠? 내용이 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체크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날짜 있고요. 그 뒤에 종료 날짜 있습니다. 설정하시고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볼륨 프라이싱이 딱 갖다 붙습니다. 자, 볼륨 프라이싱이 갖다 붙어요. 그럼 볼륨 프라이싱이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실제 화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볼륨 프라이싱은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강력한 툴이다라고 설명드린 이유는 딱 이유가 한 가지예요. 뭐냐면 여기 위에도 보이지만 실제 가격 화면에 가격이 할인받는 게 눈에 딱 보입니다. 하나 구매하면 할인 없다. 2개 구매하면 얼마, 3개 구매하면 얼마, 4개 구매하면 얼마 가격이 딱딱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이어들을 굉장히 꼬시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사용하셔야 돼요.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 상품에 한해서 물론 다른 것들도 그냥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 상품에 대해서는 볼륨 프라이싱을 사용하셔가지고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좀 설명이 빠릅니까? 왜냐면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은 조금 많고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조금 내용을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조금 빨라질 수밖에 없는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시계를 보고 제가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쿠폰. 아까 제가 말했죠. 강력한 무기 쿠폰. 이건 뭐죠? 목적타다. 사람을 딱딱딱딱 이렇게 바로 쿠폰을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프라이빗 쿠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쿠폰 코드가 있습니다. 쿠폰 코드는 유니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코드를 유니크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다른 거하고 절대 겹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쌓여놓은 규칙을 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어떤 특별한 법칙은 없어요. 내가 내 규칙을 만들어서 코드를 만드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쿠폰 이름 적을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쿠폰 종류, 아까 말씀드렸죠. 퍼블릭하고 프라이빗이 있습니다. 퍼블릭 쿠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예.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하는 페이지에도 보이고 결제할 때도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빗 쿠폰은 아무도 못 본다. 내만 본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한테 완전히 목적타로 날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쿠폰은 프라이빗 쿠폰을 좀 만들어 가지고 자주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자, 이 값들을 바꾸게 되면 우측에 있는 서머리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죠. 자, 쿠폰 종류하고 쿠폰 코드가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할인의 조건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오더 디스카운트에서 우리 13가지 조건에 대해서 쭉 살펴봤죠.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최대 할인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 할인율은 뭐냐면 한 바이어가 이 쿠폰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전체 최대 금액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하실 수 있고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 쿠폰으로 한 바이어가 몇 번 사용할 수 있는지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설정할 수 있고요. 자, 그 밑에 뭐냐면 버짓이라고 있죠. set a budget. 이건 뭐냐면 전체 예산이에요. 전체 예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예산을 $100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00라고 가정을 했는데, 자, A라는 바이어가 $10 할인을 받았어요. B라는 바이어가 $10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명에서 $10 할인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았다라면 전체 할인 금액이 $100를 딱 도달했잖아요. 그러면 이 쿠폰은 더 이상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짓을 사용해가지고 이 쿠폰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아이템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역시 카테고리별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이템 계계별로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계계별로 선택을 해 놨습니다. 2개. 그리고 뭐냐면 여기 사진이나 설명글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이나 설명글을 입력하시게 되면 자, 오른쪽에 서머리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서머리만 보게 되면 실제로 이 쿠폰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죠? 이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일 밑에 오시게 되면 이게 이 쿠폰의 유효기간을 이제 정해야 되겠죠. 시작 날짜하고 종료 날짜를 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가 딱 변경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딱 쿠폰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쿠폰이 생성이 되면 여기 소셜미디어에다가 여러분들이 쿠폰을 직접 올릴 수도 있어요. 자, 소셜에서 쿠폰을 직접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뭐 쿠폰을 아까 말했다시피 프라이빗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내줄 수도 있고요. 퍼블릭은 뭐냐면 상품 페이지나 결제 페이지에서 실제로 구매자들이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쿠폰이 이렇게 보입니다. 쿠폰이 이렇게 보이고요. 자,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면, 자, 쿠폰이 이렇게 보이시죠? 뒤에. 자, 코드가 JSW202310 뭐 HB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보이시죠? 그러면 이 코드를 가지고 실제로 3개 이상 구매하면 너 10% 할인 받을 수 있어 라고 쿠폰을 만든 겁니다. 자, 이거는 퍼블릭 쿠폰이에요. 프라이빗 쿠폰은 저거 안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프라이빗 쿠폰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품 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이렇게 볼 겁니다. 쉽죠? 쿠폰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세일 이벤트가 있습니다. 세일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예, 말 그대로 그냥 쇼핑몰에서 30% 할인, 20% 할인, 40% 할인 이렇게 조건 없이 할인해 주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오더 디스카운트하고 폼이 거의 똑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볼륨 프라이싱이나 세일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냐면 오더 디스카운트의 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더 디스카운트에 있는 내용이 바깥으로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왜 얘네들이 바깥으로 나왔을까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 아마 이베이에서 오더 디스카운트 메뉴 중에 아마 그 셀러들이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잘 사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바깥으로 빼내서 훨씬 더 쉽게 셀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빼냈다라고 보면 뭐 합리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볼륨 프라이싱하고 세일은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정률 할인입니다. 어떤 조건 없어요. 특별한 할인율을 정하는 거고요. 얘는 뭐냐면 정액 할인입니다. 특별한 금액을 적어주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뭐 이럴 수 있어요. 10% 할인 있는 게 있고요. 20% 할인, 또 15% 할인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 할인 오퍼 하나에다가 10가지 정도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10% 할인하고 15% 할인을 만드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셀렉트 아이템하고 역시 크리에이트 룰스라고 있죠. 크리에이트 룰스는 뭐죠? 카테고리. 예,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거고요. 자, 셀렉트 아이템은 직접 내가 상품을 개개별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렉트 아이템을 선택하셔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셀렉트 아이템을 선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뭐냐면 10%짜리 할인받는 거 상품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상품 하나 선택을 하고요. 자, 우측 아래에 있는 컨펌을 클릭합니다. 컨펌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자, 10%짜리야. 10%짜리고 자, 상품은 이런 게 있어 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또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15%짜리를 클릭할 수 있는 15%짜리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뜹니다. 하면 15%짜리를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 얘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15%짜리를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십니다. 그럼 15%짜리 이렇게 되어 있죠, 위에. 그러고 나서 상품 하나 선택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컨펌을 해 주시면 이렇게 뜹니다. 자, 상품 15%짜리다. 그리고 자, 그 밑에 보시면 상품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마지막 단계, 뭐 기간이나 또는 배너를 만들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때요? 오더 디스카운트하고 폼이 완전히 똑같죠? 예,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프로모션 이름 한글로 적으시면 되고요. 자, 시작 날짜 그리고 종료 날짜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보시게 되면 프로모션의 설명을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자, 세일 이벤트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게 되면 여기에 세이브 업 투 15% 이렇게 되어 있죠. 15%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입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15% 할인입니다. 얘는. 그리고 여기 흰색은 뭐냐면 10% 할인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 페이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얘는 10%짜리 할인을 받는 프로모션입니다. 10%짜리인데, 자, 얘가 딱 보기 좋죠. 뭐냐면 실제 가격의 밑줄을 쫙 긋고, 야, 너 이 정도 할인받아서 지금은 $450야. 이렇게 됐죠. 굉장히 가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바이어들이 내가 실제로 할인을 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얘 사용해야 되겠죠. 그 뒤에 보시면 15%짜리 할인받는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볼륨 프라이싱하고 세일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상품 페이지에서 할인받는 것들이 바로 바이어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연말에 매출을 늘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모션이 다 끝났어요. 프로모션은 말했죠. 5가지입니다. 오더 디스카운트, shipping 디스카운트, 그리고
볼륨 프라이싱, 쿠폰, 세일 이벤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shipping 디스카운트는 조금 사용하기가 애매하고, 그죠? 오더 디스카운트하고 볼륨 프라이싱 그리고 쿠폰, 세일 이벤트는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사용하시면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 바이어 그룹스하고 소셜이다라는 메뉴가 새로 나왔습니다. 바이어 그룹스는 나온 지 조금 됐어요. 한 1년 됐나? 조금 더 됐을 것 같고요. 소셜은 제가 최근에 봤어요. 몇 개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바이어 그룹스 클릭 한번 해봅시다. 바이어 그룹스를 딱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열리면서 야, 네 바이어가 이렇게 있다? 총 160명이 있는데 159명은 한 번만 구매했고 한 명은 여러 번 구매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옆에 보시게 되면 야, 너 스토어를 팔로우 하는 사람이 21명이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이어 또는 내 팔로워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묶는 거예요.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쿠폰을 보내주는 겁니다. 바이어 그룹스는 쿠폰하고 같이 묶여요. 그래서 바이어 그룹을 딱 묶여가지고 쿠폰을 바로 쏘아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내 상품을 구매했었던 바이어 그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기간을 구할 수가 있어요. 기간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31일 전에 또는 31일 후에 3달 후에 6달 후에 이렇게 과거로 구매했었던 있었던 사람들을 바이어 그룹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묶는데 이게 묶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어들에 대해서 정보를 보여주지는 않아요. 개인정보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이베이가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뭐냐면 이베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초로 해가지고 그룹으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쿠폰을 쏘는다라면 그 그룹한테 쿠폰을 쏘아주는 일들만 하게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카테고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베이가 분류하고 있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스토어 사용자이기 때문에 스토어에서 만든 카테고리를 직접 분류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룹 이름을 적으시고 그 밑에 내려오시게 되면 이렇게 서머리가 보일 겁니다. 이렇게 서머리가 보이는데 이 서머리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위에서 선택한 내용들을 가지고 야, 지금 현재 이 바이어 그룹은 한 68명에서 88명 정도 묶일 것 같아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고요. 얘를 통해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바이어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바이어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저기서 크리에이트 쿠폰을 클릭하시게 되면 아까 우리 쿠폰 만드는 법 배웠죠. 그래서 쿠폰 만드는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쿠폰 만드는 화면으로 바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쿠폰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그 그룹한테 쏘아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아니면 여기 던을 클릭하셔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그룹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쿠폰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룹이 하나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룹은 여러분들이 좀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목적에 맞게 쿠폰을 잘 사용하신다라면 분명히 매출이 올라갈 겁니다. 이거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좀 잘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셀러들마다 또는 뭐 내가 팔고 있는 상품마다 전략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면 내 팔로우, 나를 찜한 사람을 그룹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를 찜한 사람을 그룹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나를 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상품 하나를 보고 나를 찜하지는 않을 거예요. 상품 하나를 보고 나를 찜한 거는 아니고 내 스토어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팔고 있는 상품군들을 보고 나를 찜해 놓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 상품을 구매할 잠재적인 구매자가 되는 거죠. 물론 구매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잠재적인 구매자들을 뭐냐면 그룹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들한테도 쿠폰을 날려서 판매가 일어나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뭐냐면, 나를 찜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를 찜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밑에 거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간에 상관없이 나를 찜한 모든 사람들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이템보다는 뭐냐면, 실제로 내한테 구매했느냐, 또는 나한테 구매하지 않았느냐, 또는 나한테 구매했든, 구매하지 않았든 상관없다 라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거 2개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룹 이름을 만드시게 되면 이 그룹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역시 말씀드린 대로 크리에이트 쿠폰을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쿠폰을 바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서 더원을 누르셔가지고 바이어 그룹만 만들어 놓고 전략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쿠폰을 차후에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내용은 똑같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어 그룹스가 종료가 됩니다. 바이어 그룹스 또 하나 만들어졌죠. 그래서 뭐냐면 실제로 내 상품을 구매했었던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나를 팔로워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룹을 만들 수가 있다. 얘는 쿠폰하고 딱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소셜입니다. 소셜.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굉장히 따끈따끈합니다.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소셜이 링크가 안 걸려 있어요. 보시게 되면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하고 여기 핀터레스트가 있습니다. 있는데 링크가 안 걸려 있어가지고 활성화가 안 돼 있죠. 흐리멍텅하잖아요, 색깔이. 그죠? 그래서 여기 링크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쟤를 뭐냐면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자, 활성화 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보이는데요. 컨티뉴 누르시면 돼요. 컨티뉴 누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컨티뉴 누르시게 되면, 자, 뭐냐면 페이스북에 로그인하라고 뜹니다. 페이스북에 로그인하라고 뜨고요. 페이스북 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자, 페이스북 페이지 쪽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쭉쭉쭉쭉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야, 네가 너 맞아? 맞아. 그러고 나서 야, 너는 이렇게 페이스북 페이지가 2가지 있는데 어떤 거 선택할 거야? 나 요거 선택할 거야. 그러고 나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요렇게 확인을 하시게 되면 뭐냐면 페이스북 링크가 딱 됩니다. 내 이메일 계정 링크 돼요. 자,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을 링크를 시켜볼게요. 그 밑에, 자,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이게 포인터가 지금 없어요. 이게 포인터가 있나요? 잠시만요. 포인터가 없네요. 포인터가 없어가지고, 자,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페이스북이 이제 지 색깔을 가지고 있죠. 원래 흐리멍텅했는데. 근데 그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인스타그램하고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흑백으로 흐리멍텅하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링크를 걸게 되면 자기 색깔을 가집니다. 인스타그램도 연결을 해볼게요. 인스타그램도 연결을 해볼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비즈니스 계정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비즈니스 계정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가지고 얘도 어렵지 않아요. 일어나서 그냥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하시게 되면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 이베이 계정에 연결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인스타그램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인스타그램 붙었죠. 자, 이제 핀터레스트도 이렇게 2단계만 거치게 되면 갖다 붙습니다. 자, 핀터레스트가 여러분 이베이 계정에 붙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색깔이 흑백이었는데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가 여러분들 계정에 딱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딱 붙은 걸 가지고 뭘 하느냐? 그죠? 뭘 하지? 예. 내 상품을 바로 저기 계정에 포스팅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강력합니다. 제가 사용해 봤는데, 이거를, 저도 지금 전략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사용해 보지 않았어요. 오기 전에 테스팅으로 1-2개 정도 포스팅을 해 봤는데, 일단은 포스팅만 해본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포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크리에이트 포스트라고 보이시죠? 크리에이트 포스트를 클릭해 주세요.
자, 크리에이트 포스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플랫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자, 니 어떤 거 링크할 거니?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게 보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리스팅스, 두 번째 카테고리, 세 번째 스토어, 네 번째 실제로 네가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면 프로모션도 포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리스팅스를 한번 포스팅을 해볼게요. 자, 리스팅스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래가지고 상품 위를 쫙 보여요. 그러면 상품 선택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얘를 넥스트 클릭합니다. 그러게 되면 처음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선택한 상품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요. 하면 이미지가 붙고요. 이미지가 붙고 나서 그 밑에 뭐냐면 캡션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설명글, 우리가 인스타그램 이럴 때, 뭐 페이스북 올릴 때 설명글도 붙잖아요. 이미지뿐만 아니라 하면 그 설명글을 붙여 넣을 수 있거든요. 자, 설명글은 자,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거 고민이잖아요. 그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영어를 잘 못하겠다 나는 이거 어떡하지? 고민이죠. 근데 우와, 이베이가 어마무시한 걸 해냈습니다. 뭐냐면 AI 캡션을 기능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캡션을 AI로 만들어가지고 자동으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등록한 상품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포스팅 하려고 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AI가 만들어준 이 상품에 대해서, 상품 설명글에 대해서 읽어보고 적당하게 수정만 하면 된다. 근데, 나는 수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그대로 갖다 주면 됩니다. 어마무시하게 편해졌습니다. 진짜 편해졌어요. 이거 꼭 사용해보세요. 하면 뭐냐면, 얘를 이제 포스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페이스북 페이지하고 그리고 나의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어카운트에 포스팅이 바로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다가 제가 다시 확인을 더 해봤거든요. 얘를 스케줄도 걸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당시 불과 한 10일, 15일 그 전에는 뭐냐면 스케줄링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포스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팔고 있는 상품에 바이어의 특정 군을 정할 수 있고 그 바이어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요때 잘 보고 있는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라면 스케줄링을 해서 그 스케줄링된 시간에 바로 포스팅을 해주면 훨씬 더 광고 효과가 크겠죠. 무료입니다. 해야 되겠죠. 진짜 품도 얼마 들지가 않습니다. 내가 리스팅한 거 그냥 클릭 몇 번 해가지고 설명글도 AI가 갖다 붙여주고 거기서 클릭만 하면 그냥 SNS에 포스팅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 사용을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포스팅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머천다이징이 끝났어요. 즉, 판촉 행사하는 게 이제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큰 카테고리에서 머천다이징이 끝났어요. 이제 뭐냐면 애드버타이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애드버타이징에 설명을 드릴 건데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는 광고가 없었습니다. 한 2, 3년 전만 해도 이베이는 광고가 없었어요. 광고가 없어가지고 실제로 뭐냐면 신규 셀러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든 마켓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이베이가 여러분 우리가 상품을 등록을 하고 판매가 되면 판매가 잘 되는 상품을 1페이지 상단에 보여줘요. 기본적으로 모든 마켓의 알고리즘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광고가 없다라면. 판매가 잘 되는 상품들이 1페이지 상단에 보여줘야 판매가 더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마켓의 수익이 더 늘어나겠죠. 그게 더 상식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기존의 신규 셀러가 기존 셀러하고 파이팅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자, 1페이지 상단에 보여지는 거는 과거에 판매가 많이 된 거, 그 중에서도 최근에 판매 많이 된 게 1페이지 상단에 보여져요. 그런데 신규 셀러는 판매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규 셀러가 상품을 등록하면 2, 3일 정도는 1페이지 상단에 띄워주다가 판매가 되지 않으면 이게 꼬라 박힙니다. 밑으로. 그래서 얘를 잘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강의할 때는 이 광고가 없을 때는 어떻게 강의를 했냐면 여러분 옥션하고 신규셀러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옥션은 딱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입찰을 해가지고 가장 입찰 금액이 큰 사람이 낙찰되는 구조예요. 근데 옥션은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 상품의 노출도가 1페이지 상단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는 판매가 많이 되고 자식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셀러하고 1대1로 승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고정가로 상품을 등록하시게 되면 경쟁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셀러들이 붙었다가 나가 떨어지고 붙었다가 나가 떨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광고로 나의 상품을 1페이지 상단으로 쭉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신규 셀러들은 사용하셔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판매량을 늘려놔야 돼요. 공격적으로. 아시겠죠? 자, 저기 서치를 클릭을 하면 자, 미샤 비비크림이다라고 해가지고 상품을 찾은 거예요. 미샤 비비크림이다라고 해가지고 상품을 찾았는데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스폰서드라고 보시죠. 저 스폰서드라고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광고입니다. 애드버타이징이에요. 지난 2-3년간 제가 쭉 보니까 실제로 1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품 5개 중에 4개 정도는 스폰서드예요.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바뀌기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상품도 1페이지 상단에 5개 안에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광고를 통해서. 그래서 반드시 얘는 사용해야 됩니다. 반드시. 신규 셀러들 특히. 그리고 기존 셀러들 중에 내 상품이 잘 팔리는데 지금 좀 안 팔려요. 강사님이 어떡하죠? 일단은 광고를 한번 손대보세요. 그래서 노출을 늘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애드버타이징 여기 대시보드로 한번 클릭해 봅시다.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크리에이트 캠페인이다라고 이렇게 뜹니다.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캠페인을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보입니다. 화면이 보이고요. 자, 캠페인은 이렇게 4개가 보여요. 뭐죠? PLS, Promoted Listing Standard, PLA, Promoted Listing Advanced. 이건 뭐라 그랬죠? 예, CPC 광고라고 말씀드렸어요. 클릭할 때마다 과금되는 거고 PLS는 클릭을 100만 번 해도 과금이 안 됩니다. 팔려야 과금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프로모티드 디스플레이는 뭐냐면 스토어 광고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스토어의 카테고리를 광고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옆에 오프사이드 에즈는 뭘까요? 구글 쇼핑 광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가 있는데 4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 판매량 증대를 위해서 광고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 광고를 하게 되면 내 상품이 1페이지 상단에 노출이 되고 노출도가 많아지면 클릭이 많아질 거고 클릭이 많아지면 확률적으로 판매가 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프로모티드 리스팅 스탠다드. 얘는 제가 말씀드렸죠. 광고 안에서 뭐냐면 클릭과 판매가 발생될 때만 과금이 됩니다. 판매 없으면 100만 번 돼도 과금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돼요. 자, 내 마진이 10%야. 10%인데 내 상품이 노출이 안 돼가지고 클릭도 안 되고 판매도 안 돼. 근데 내 상품이 10%야. 그럼 나는 광고비 5% 정도 쓸래. 그럼 5%를 설정해가지고 내 상품이 판매가 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되면 일단은 광고부터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임프레션, 즉 노출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 광고가 이제 되었어요. 광고가 되어서 내 상품이 1페이지 상단에 떴어. 그런데 바이어가 클릭을 했습니다. 바이어가 클릭을 해가지고 상품 페이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살라 그러다가 일단 찜만 해놓고 안 샀어. 그러고 나서 내가 막 다른 일을 하다가 뭐 이틀 뒤에 와서 내가 상품을 찜해놓은 걸 들어가가지고 상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광고를 통해서 안 들어왔고 찜해서 들어온 거를 다시 한번 들어왔으니까 광고비 안 내도 되겠네요? 아니요, 냅니다. 그건 조금 안타까운데 뭐냐면 광고를 해가지고 클릭을 받았어요. 그러면 얘가 30일 동안에 만약에 바이어가 구매를 한다라면 PLS가 적용되는 걸로 이베이가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PLS 적용이 되어서 광고비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바로 안 사더라도 30일 이내에 구매하면 요거 지불해야 된다. 요게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romoted Listing Advanced, 이거는 CPC 광고예요. 요거는 조금 힘듭니다. 지금 PPC 광고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CPC입니다. CPC 광고고요. 자, 광고로 인해서 클릭을 받게 되면 광고비가 지불이 돼요. 즉, 클릭 한 번 받을 때 내가 0.5달러가 지불이 된다라고 했다라면 10번 받으면 5달러, 100번 받으면 50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리셀러들이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리셀러들이 사용하기는 어렵고 생산자 또는 브랜드, 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내가 상품을 제조업체에 맡겨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말씀을 드렸죠. 이베이 스토어 광고고요. 네 번째는 오프사이트 에즈는 뭐냐면 구글 쇼핑 광고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PLS, Promoted Listing Standard다라는 겁니다. 자, Promoted Listing Standard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캠페인 클릭하시게 되면 아까 보였던 화면이 들어오게 되고요. 제일 왼쪽에 Promoted Listing Standard가 보이시죠? 자,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심플 또는 오토메이티드 또는 벌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플로 먼저 입장합니다. 자, 선수 입장하게 되면 심플을 보시게 되면 자, 제일 위에 캠페인 이름을 내가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시작 날짜, 광고 시작 날짜, 그리고 종료 날짜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적을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choose your ad 레이 스트리지라고 뜨죠. 이건 뭐냐면 내가 광고비로 어느 정도 설정할 건지 나타내는 겁니다. 자, 다이나믹 애드레이시 있고요. 픽스드 애드레이시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다이나믹 애드레이스는 이베이 엔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초로 해가지고 뭐냐면 여러분들이 광고하려고 하는 상품을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광고하려고 하는 상품에 다른 셀러들이 광고비를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버무려져서 이베이가 야, 내가 볼 때 가성비가 이게 최고야 라고 해가지고 다이나믹하게 애드레이시 하루하루 달라지면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광고 요율이 달라져요. 매일 달라집니다. 똑같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나믹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캡을 씌우는 게 있거든요. 이거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 이베이가 여러분들 다이나믹 애드레이스를 사용하면서 매일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주지는 않아요. 변경되었습니다. 뭐가 없었습니다. 뭐 이런 거 공지를 해주지도 않고 실제로 그게 공지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매일 체킹할 수도 없죠. 그런 비효율적인 광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자, 나의 마진이 10%인데 갑자기 이베이가 다이나믹 애드레이스를 설정해가지고 껑충 띄어서 광고비가 15%로 설정이 되었다라고 해서 물건이 팔렸다. 그러면 저 마이너스 5% 로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다이나믹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 캡을 씌워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저 캡 안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안 집어넣으시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니까 제 캡은 반드시 씌워주세요. 팔고 손해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자, 다이나믹하게 이베이가 10%로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설정을 했는데 저기에 1%라고 적게 되면 11%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 경쟁자보다 내가 11% 정도 더 써가지고 11%가 되었기 때문에 내 상품이 노출될 확률이 더 크겠죠.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으면 뭐냐면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적용이 되지만 저 값들을 내 나름대로 조절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뭐 캡 반드시 설정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줘야 돼요. 자, 그 뒤에 보시게 되면 픽스드 애드레이트 이건 뭐냐면 그냥 내가 값을 일률적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리스팅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품을 보시게 되면 여기 상품 지금 상품이 이렇게 보이죠? 밑에 아래 보입니다.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기 런치를 클릭하시게 되면 되는데요. 제가 조금 주춤한 게 뭐냐면 갑자기 뭐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소리가 조금 들리는데 혹시 조금 소리가 섞여 들어가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기계가 도는 것 같아요. 환풍기 같은 게 도는 것 같은데 이제 좀 멈췄네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셔가지고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PLS가 이렇게 하나 설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PLS가 설정이 된 걸 볼 수 있는데 저 PLS 요거 클릭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설정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이 광고 대상은 상품이 하나고 그리고 다이나믹으로 설정되어 있네. 그래서 그 값이 12.1%야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거는 광고를 설정하고 나서 바로 캡처해 와가지고 임프레션이 지금 없거든요. 실제로 광고를 통해서 임프레션이 발생했다면 저 값들이 카운팅이 될 거예요. 임프레션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몇 번 받았는지 또는 실제로 세일즈가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PLS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확인하셔 가지고 요게 효과가 있네 없네 요거 판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PLS 심플 만들어졌고요. 그 뒤에 뭐냐면 오토메이티드 되어 있습니다. 자, 오토메이티드 설명하기 전에 요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토메이티드가 뭐냐면 상품을 카테고리별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카테고리별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 들어있는 상품의 광고가 전부 다 일률적으로 설정이 되지만 자, 내가 나중에 상품을 등록을 해서 이 카테고리 안에 상품을 넣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가 설정했었던 광고가 이 리스팅에도 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등록하는 그 상품도 카테고리가 동일하다라면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 요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캠페인 이름 적으시고요. 그러고 나서 시작 날짜, 그 다음에 종료 날짜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카테고리 제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카테고리 선택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아까 설명했었던 내용하고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뭐죠? 다이나믹 애드레이트하고 픽스드 애드레이트이 나오게 되고 그 밑에는 캡을 씌울 수 있고 또 그 밑에는 다이나믹 애드레이트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자, 요것들 그렇죠? 다이나믹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다이나믹 애드레이트를 설정하시게 되면 캡을 반드시 씌워라. 아니면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픽스드 애드레이트를 선택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값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런치를 클릭하시게 되면 PLS의 오토메이티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벌크로 설정하는 방법. 벌크는 뭐냐면 카테고리 또는 CSV 파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CSV 파일로 업로드하는 것들은 크게 귀찮으니까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CSV 파일로 업로드해가지고 사용할 이유는 없어요. 귀찮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컨티뉴 클릭하시게 되면 자, 보입니다. 화면이 조금 다르지만 자, apply suggested add rate 지금 다이나믹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어가 조금 다르죠. 다이나믹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이나믹 애드 레이트이 설정이 된다. 이베이가 설정하는 매일마다 그 값들이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권장가 설정이 되고요. 자, 요거는 뭐죠? 예, 권장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뭘로? 캡도 씌우고요. 조정값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apply suggested add rate를 설정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최고값이 설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밑에 adjusted add rate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화면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직접 내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apply single add rate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set individual add rate이다라고 되어 있죠. set individual add rate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 우리가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위에 거 선택하시게 되면 카테고리별로 특정 5%가 이러면 카테고리별로 그 상품 안에 들어있는 값이 전부 다 5%를 딱 하고 설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기 인디비주얼로 설정하시게 되면 뭐냐면 안에 들어가가지고 상품 개개별로 2%, 3%, 4%, 2%, 6%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고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캠페인 이름 적으시고요. 이거 클릭하시게 되면 기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시작 그리고 종료. 그러고 나서 여기 런치를 클릭하시게 되면 PLS가 이렇게 하나 붙습니다. 벌크로. 그래서 PLS는 설명이 끝났어요. 자, PLS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신규 셀러들은 상품마다 이거 PLS 내가 마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반드시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 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품이 지금 판매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상품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한번 설정을 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PLA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CPC 광고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CPC 광고이기 때문에 클릭이 될 때마다 과금이 돼요. 클릭이 될 때마다 과금이 되니까 이게 여러분들 리셀러들이다라면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진짜예요. 왜냐면 내가 0.5불짜리를 설정을 해놨는데 1000번을 예를 들면 클릭을 받았어요. 근데 판매가 하나도 안 일어났어.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500불 광고비만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제조사, 생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광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스마트하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스마트가 어떤 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마트 들어가시게 되면 이게 키워드 광고거든요. 키워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 스마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설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내가 CPC 광고를 내가 한 번도 안 해봤어. 나 잘 몰라. 그래서 이베이가 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가성비 있게 키워드를 정해가지고 광고를 때리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스마트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나는 이거 잘할 수 있는데요? 라고 하시면 그냥 내가 설정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캠페인 이름 적으시고 시작 날짜, 종료 날짜 적으시고요. 그리고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키워드 광고를 할 상품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애드 클릭하시면 상품이 이렇게 갖다 붙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런치를 하시게 되면 이거 그대로 그냥 PPC 광고가 시작돼요. 그러면 키워드는 이베이 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PPC 광고를 열심히 때릴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일리 버짓, 얘는 뭐냐면 하루 1일 예산을 내가 딱 설정하는 겁니다. 1일 예산을 설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서 $5를 설정했다. 그리고 그 뒤에 맥스 CPC, 뭐냐면 한 번 클릭 받을 때마다 비용이 얼마 지불될 건지 최대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 1일 예산을 $5로 설정하고 그리고 최대 맥스 CPC를 0.5로 설정해놓고 만약에 클릭할 때마다 0.5가 가금됐다면 최대 CPC가 0.5이기 때문에 0.5가 가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0.5가 10번이 가금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뒤에는 그날 당일에는 광고가 안 돼요. 그래서 1일 예산하고 최대 CPC를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PLA가 스마트하게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베이를 광고 회사로 그냥 채용하고 외주를 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나는 저기 PLA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고 잘 모릅니다 라고 하면 쟤를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PLA 들어가시게 되면 역시 PLS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PLA의 핵심 매뉴얼, 즉 수동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동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이건 내용이 좀 어려워요. 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혹시 리셀러다라면 그냥 한번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나는 내 상품 팔고 있는데 라고 하시면 이거 조금 고민하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캠페인 이름 적으시고요. 그리고 1일 예산을 적습니다. 그리고 자, 시작 날짜, 그리고 종료 날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choose your setup option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냐면, 제일 위에 거는, 제가 화면이 잘 보죠. 퀵 셋업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거는 뭐냐면 매뉴얼 셋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퀵 셋업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설정할 수 있는데 퀵 셋업을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퀵 셋업이라고 되어 있고 매뉴얼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손볼 수 있습니다. 자, 퀵 셋업부터 볼게요. 자, 애드리스팅 이렇게 하게 되면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애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내가 키워드 광고를 할 상품이 이렇게 하나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리뷰 캠페인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캠페인에 대한 오버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오버뷰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얘를 런치를 클릭하시게 되면 상품이 이렇게 되는데 그 위에 보시면 이게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데 자, 캠페인 오버뷰에 보시면 여기 다이나믹이다라고 저 위에 보이실 거예요. 다이나믹 온이다라고 보이시죠? 다이나믹 비딩. 다이나믹 비딩으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 다이나믹 비딩을 온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저 값을 바꿀 수는 없어요. 값을 바꿀 수는 없고 그리고 만약에 저 에딧 다이나믹 비딩에 저기 오른쪽으로 쭉 오시게 되면 에디트라고 보이실 거예요. 쟤를 클릭하시게 되면 새로운 화면이 열릴 거고 에디트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저 다이나믹 비딩을 오프로 바꿀 수 있고 저 값들을 실제로 그 밑에 액션이다라고 보이시죠. 애드 그룹의 액션이 밑에 오른쪽 밑에 아마 보일 겁니다. 지금 클릭이라고 되어 있는 놈 위쪽에 있을 거예요. 그 액션을 클릭하시게 되면 값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PLA를 퀵 셋업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퀵 셋업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내가 직접 전부 다 키워드를 설정하기는 조금 애매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액션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키워드 다 설정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뉴얼이에요. 자, 매뉴얼은 여러분들이 퀵 셋업이 아니라 하나씩 내가 전부 다 설정할 거야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자 광고 캠페인을 만들었고 그 밑에 그룹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광고들이 만들어질 건데요. 그룹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룹 하나 만드시고요. 그러고 나서 그 그룹에 광고로 할 뭐냐면 아이템을 선택을 합니다. 아이템을 선택을 해 보시고요. 여기 아이템 선택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애드를 클릭해 주시면 아이템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아이템이 이렇게 선택이 되면 이제 뭐냐면 add keywords라고 떠요. add keyword라고 뜨죠. 그러면 suggested 그리고 add your own 그리고 negative 이렇게 세 가지 탭이 보입니다. 이 세 가지 탭이 보이는데요. suggested는 뭐냐면 이베이 엔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야, 네 상품 키워드 요거 어때?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뒤에 숫자를 보시게 되면 야, 요게 임프레션이 어느 정도 일어났네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add your own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직접 내가 키워드를 만들 수 있다라면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직접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직접 집어넣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키워드 만들 수 있는 사람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거티브는 뭐냐면 키워드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특정 키워드로 상품을 누군가가 찾는다라면 이때는 광고를 하지마라고 볼 수 있어요. 이기 때문에 suggested, negative, add your own이 어떤 건지를 알고 suggested는 이베이가 추천해 주는구나. 그리고 add your own은 내가 직접 만들 수 있구나. negative는 이 키워드는 안 돼 라고 제외하는 거다 라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다음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면 키워드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키워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뭐냐면 그 밑에 select가 보일 거예요. 셀렉트. 그 위에 체크되어 있는 것들 있죠. 셀렉트 위에 체크되어 있는 것들, 그것들 여러분들이 풀고, 그리고 체크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셀렉트 되어 있는 것들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그젝트, 그리고 프레이즈, 그리고 브로드, 이렇게 나오죠. 자, 요 세 가지 차이가 뭐냐면, 자, 요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노란색 양말을 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키워드가 옐로우 삭스예요. 하면 바이어가 자 서치 창에서
옐로우 삭스라고 입력을 합니다. 대소문자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옐로우 삭스라고 옐로우 삭스라고 타이핑을 하고 찾았을 때만 광고가 되는 거예요. 이그젝트를 선택하면. 프레이즈를 선택하게 되면, 자, 두 단어가 붙어 있기는 해요. 근데 앞뒤로 뭐가 붙어야 돼요? 프레이즈를 선택하면. 즉, large yellow socks 또는 yellow socks in the kids.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yellow socks가 한 구문 안에 붙어 있다라면 광고가 돼요. 근데 브로드는, 자, yellow socks 단어가 두 개잖아요. 이 두 개가 들어가면 다 광고가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와도 돼요. 즉, yellow large socks 이렇게 해도 떠요. 프레이즈에는 안 뜨는데. 아시겠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차이를 반드시 알고 광고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처음에 이그젝트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저희가 체크한 것들을 몇 개 다 풀었어요. 그래서 몇 개만 남겨뒀고요. 그래서 add 키워드를 하게 되면 저 키워드 두 개만 딱 붙습니다. 저렇게 키워드 두 개만 딱 붙죠. 그러고 나서 그 위에 보시면 다이나믹 비딩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이나믹 비딩이면 뭐냐면 내가 비딩 값을 수정을 못한다라고 말했죠. 수정 못해요. 다이나믹 비딩이면 수정 못하고요. 자, 쟤를 클릭을 해서 다이나믹 비딩을 풀어주시게 되면 저기 오른쪽에 2.04 직접 입력 요거 있죠. 저거 직접 여러분들 입력 가능하십니다. 내가 비딩값 저거 너무 높아요. 저거 클릭 한번 낼 때마다 저 가격은 낼 수가 없는데요. 저 어떡하죠? 그러면 저거를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격을 수정하면 돼요. 다이나믹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안 되고 다이나믹을 죽이면 저걸 내가 직접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런치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캠페인 오버뷰가 보입니다. 오버뷰가 보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설정했었던 게 쭉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Go to Dashboard 이렇게 가시게 되면 Promoted Listing Advanced가 이렇게 하나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볼 수 있고요. 자, Promoted Listing Advanced 이거 보이시죠? 보입니다. 자, 얘를 들어가시게 되면 자, 우리가 설정했었던 것들이 전체 다 보입니다. PLS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광고를 하고 있는 Promoted Listing Advanced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드버타이징의 가장 큰 거 두 개를 설명을 드렸어요. Promoted Listing Standard와 Promoted Listing Advanced를 설명을 드렸는데 Promoted Listing Standard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여러분들 마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하지만 Promoted Listing Advanced는 CPC 광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산자가 아니다라면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따끈한 거 Promoted Display. 디스플레이는 뭐냐면 스토어 광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스토어 광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토어 광고는 뭐냐면 이베이 스토어 여러분들이 만드셨죠? 만드셨으면 거기에 카테고리들도 계속 만들었을 거잖아요. 카테고리도 만들었을 텐데 그 카테고리를 광고할 수 있습니다. 자, 카테고리 광고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Promoted Your Store Inventory. 자, 네가 만든 스토어에 있는 인벤토리 중에 카테고리를 광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스토어에 있는 카테고리가 쫙 보일 거예요. 카테고리 하나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야, 네가 스토어 광고하게 되면 이렇게 보일 거야 라고 그 밑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나가지는 않지만 대충 샘플이 이렇게 나갈 거야 라고 보여줘요. 그러고 나서 여기 자, 비딩 값을 설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하루 예산을 설정하지 않으시면 이게 런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일 예산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시고 다음 시작 날짜, 종료 날짜 설정한 다음에 캠페인 이름 딱 넣으시고 런치를 클릭하시면 어떻게 된다? 광고가 스타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애드버타이징의 마지막 오프사이드 에즈입니다. 자, 오프사이트 에즈는 제가 말씀드렸죠. 뭐죠? 구글 쇼핑.
예, 구글 쇼핑에 여러분들의 상품을 광고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구글 쇼핑 광고를 시켜주는 건데요. 여기 Create New Campaign 보이시죠? 여기서 1일 예산 적으시고요. 근데 셀러마다 저 1일 예산이 조금씩 이베이가 여러분들 좀 다르게 해가지고 보여줘요. 다르게 해가지고 보여주기 때문에 저 1 예산은 전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1일 예산을 네가 저렇게 한 $5 정도로 잡으면 너 클릭을 한 17번 정도 받을 거야 라고 설정을 해준 거예요. 저게 뭐 $10가 되면 저 클릭 받는 횟수가 더 늘어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시작 날짜, 종료 날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오프사이드 에이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냐면 4주 이상 정도 진행해야 좋은 성과가 나온다라고 이베이가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프사이드 에이지를 사용한다면 1일 예산을 잡아가지고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돌려주셔야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캠페인 이름 딱 적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런치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오늘 준비되어 있는 뭐죠? 머천다이징하고 판촉 그리고 애드버타이징 광고 이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요. 즉 뭐냐면 마케팅 툴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거의 1시간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렸나요? 1시간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설명을 다 드렸어요. 어떻게 사용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죄송합니다. 말을 왜 쉽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필수사항은 머천다이징의 필수사항은 뭐가 있냐면 자, 오더 디스카운트하고 볼륨 프라이싱하고 쿠폰하고 세일 이벤트 정도가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무조건 사용하는 거는 뭐냐면 볼륨 프라이싱은 저 무조건 사용합니다. 상품 등록할 때 아예 집어넣어요. 볼륨 프라이싱은 무조건 사용하고 그리고 쿠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기적으로 쏴줘요. 왜냐면 쿠폰을 이게 받고 있으면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이거 쿠폰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심리가 있잖아요. 쿠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왠지 내가 돈을 잃는 것 같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쿠폰은 잘 사용하시면 좋다. 그리고 바이어 그룹스하고 묶어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쿠폰은 프라이빗 쿠폰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적타를 계속 쏘아주듯이 주기적으로 쏘아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일 이벤트 걸 때 세일은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너무 길게 하면 뭐라 그럴까요? 바이어들이 들어왔을 때 이건 뭐 맨날 세일 안 해? 뭐 언제 사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세일이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기간 동안에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딱 생각이 바이어 머릿속에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왠지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볼륨 프라이싱 할 때는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 놈을 사용해 주시고 쿠폰은 바이어별로 열심히 쏘아 주시고 세일은 기간을 짧게 해가지고 여러 번 사용하시라라는 겁니다. 자, 필수 애드버타이징은 뭐가 있죠? 필수 애드버타이징은 PLS, Promoted Listing Standard. 이유는 내 상품을 1페이지 상단으로 쭉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판매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셀러다 또는 내 상품을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면 PLS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어느 정도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뭐냐면 이베이가 자기가 설정할 수 있는 이베이가 뭐냐면 그 레커멘드 해주는 값이 있어요. 그 레커멘드 해주는 값을 집어넣으면 제일 좋은데 그런데 그 레커멘드 해주는 값들이 최근에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 셀러들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값들이 다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값에 맞춰주면 좋은데 그 값에 못 맞춰준다라고 하시면 한 5% 정도만 이렇게 설정해 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으로 애드버타이징을 사용할 게 뭐냐면 프로모티드 리스팅 어드밴스드하고 프로모티드 디스플레이 오프사이드 에이지는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PLA는 웬만하면 생산자만 하시라.
그리고 프로모티드 디스플레이하고 오프사이드 에즈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내 전략에 맞춰서 이거 한번 사용해 볼 만한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사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의 머천다이징, 즉 머천다이징 옵션에 있는 놈은 뭐죠? 쇼핑 디스카운트.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전 세계로 우리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송비가 전 세계로 나가는 배송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프로모싱을 할 수도 있고, 일률적으로 프리시핑으로 이렇게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브라질하고 남아공하고 미국하고 배송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시핑으로 보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값을 일률적으로 선택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무게와 배송비를 알고 쟤를 사용하셔야 돼요. 또 뭐 최근에 뭐냐면 최근이 아니죠. 이제 연말 시즌이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빠른 shipping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몇백 불 이상 사면 빠른 shipping으로 쏴줍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들이 저거 잘 계산해보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바이어 그룹스는 쿠폰하고 묶인다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드렸고, 소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거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가장 신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마케팅 툴, 이베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도구, 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약 1시간 반 동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이거 사용하시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몰라서 사용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어려워서 사용 못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아마 오늘 설명 들으신 분들이다라면 솔직히 말하면 이거 바로 지금 가셔가지고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요거 반드시 설정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제가 권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완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설문조사 있잖아요. 지금 설문조사 하시게 되면 이거 강의 자료 있잖아요. 강의 자료가 한 130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거 아마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설문조사 행하시면 이게 아마 제가 듣기로는 유튜브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보여질지는 모르겠어요. 설문조사 하신 분들에 한해서 몇 개월 동안 다시 볼 수 있는 이런 거 아마 프로모션으로 진행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설문조사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반드시 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준비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Q&A 시간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Q&A 시간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실제로 Q&A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옆에 이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질문하는 것들도 올라와요. 실시간으로 질문하는 것도 올라오는데 카메라가 정면에 있다 보니까 제가 저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이상하게 보여서 아마 일단은 체킹을 다 못 했어요. 체킹을 다 못 해가지고 만약에 질문이 있다라면 유튜브에 올라오게 되면 제가 질문에 따로 다 답은 다 달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질문해 주시면 거기서 뭐 답변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질문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질문이 올라오지가 않네요. 왜냐하면 사전에 받은 질문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려볼게요. 자, 뭐가 올라왔냐면, 자, 좋은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이미지를 넣는 게 더 좋은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자, 이미지를 넣는 게 더 좋냐 안 좋냐의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바이어 입장에서 볼 건지 또는 이베이 마켓에서 볼 건지 요거에 따라 달라져요. 이베이 마켓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기요, 이미지는 이미지 넣는 곳에다가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품 페이지에다가 이미지 넣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베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 100명이 같은 상품을 팔고 있는데 100명 다 똑같은 비슷한 상품 페이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지까지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무거워져요.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 상품 페이지
이미지를 넣는 거는 이베이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베이가 그 상품 페이지에 이미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굉장히 설명글과 같이 버무려져 있다면 고급스럽게 보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미지를 넣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미지 넣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된다. 그러면 저는 이미지는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넣으면 더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이베이가 추천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설문조사. 자, 이베이에서 상품을 많이 올릴수록 또는 활동을 많이 할수록 이베이 메인 페이지 등 노출을 더 많이 해주네요. 이거는 정말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베이도 뭐냐면 돈 버는 집단이잖아요. 그죠? 모든 마켓의 목적은 뭐냐면 이익 창출입니다. 그러면 플랫폼도 똑같아요. 이익을 창출해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재투자도 해서 기업을 키울 수도 있잖아요. 즉, 플랫폼이 이익을 가져가는 경우는 뭐냐면 판매 수수료예요. 그게 제일 크죠? 그럼 뭐냐면 제일 판매가 잘 되는 놈은 무조건 제일 잘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활동을 잘 하고 있는 상품을 잘 보여줄 확률이 커요. 상품을 올려놓고 아무것도 손도 안 대고 있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면 이네가 잘 보여주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자주 등록하시고 그리고 수정도 하고 아까 우리가 알려드렸던 마케팅 툴도 잘 사용하시고 이것들을 군데군데 계속 손을 봐주고 이쁘다고 키워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줘야 이베이도 아이고 이쁜 내 새끼 하면서 셀러들 상품을 더 많이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품 많이 등록하시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이베이에서 마케팅도 많이 하시고 제품도 많이 파셔야 당연히 더 많이 노출도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이요. 자, 신규 셀러가 하면 좋을 마케팅 툴 활용법에 대한 팁을 설명해 주세요. 자, 아까 우리가 마케팅 툴 사용 팁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에 제가 잠시 드렸어요. 마지막에 잠시 드렸는데, 자, 필수 머천다이징 중에서 볼륨 프라이싱은 반드시 등록하실 때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뭐냐면 필수 애드버타이징 중에 프로모티드 리스팅 스탠다드는 반드시 사용을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임프레션이 올라가가지고 판매량이 증대합니다. 그거는 신규 셀러들이 그 두 개는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PLS하고 볼륨 프라이싱은 반드시 사용하시라. 그리고 세일 이벤트나 이런 것들도 버무려가지고 사용하시고 쿠폰도 뭐냐면 내 상품을 막 이렇게 찜해 놓으신 분들한테 뭐냐면 뭐 쿠폰도 이렇게 프라이빗 쿠폰들을 날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계속 뭐냐면 내 상품을 각인을 계속 시켜줘야 돼요. 머릿속에. 그렇게 해야지 상품이 팔릴까 말까 한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전에 받았던 질문들에 대한 내용들은 답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시간 채팅으로 나온 질문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한 것도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올라왔네요. 이베이에서 판매 후에 바이어에게 피드백을 남기라고 메일이 오는데 안 남기면 문제가 있나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이베이가 굴러가는 어떤 가장 큰 바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드백이에요. 셀러의 피드백, 바이어의 피드백을 보고 우리가 얘가 신용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해요.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이베이는 전 세계로 배송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베이의 가장 큰 메리트예요. 아마존은 미국 아마존은 거의 미국 아마존의 90% 이상이에요. 그죠? 물론 바깥으로 나갑니다. 쇼피 싱가포르 내에 있는 쇼피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하지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베이에서 상품을 판매해보면 카테고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국에다가 상품을 올리면 미국에서 상품 사는 사람이 한 50% 내외일 거예요. 나머지는 전 세계로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상품을 여러분들이 등록을 할 때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배송을 하기 때문에. 내가 피드백을 잘 받으면, 남아공에서 이베이닷컴에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주문할 때, 브라질에서 들어오셔가지고 물건을 주문할 때, 나의 피드백이 좋다라면 바이어들이 안심하고 주문을 하시겠죠. 그래서 피드백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을 남겨주면 이베이 입장에서 훨씬 좋아하겠죠. 그죠? 그게 팩트 아주 미미할 거예요. 그게 크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드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남겨주면, 이베이가, 이 셀러는 굉장히 성실하구나. 하면 물건을 한 번 보여줄 거, 두 번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죠? 착하다고. 야, 너 잘했어. 너 우리 편이야. 그러면서 그렇겠죠. 근데 뭐 안 보여준다, 안 남긴다라고 해가지고 내 상품을 안 보여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피드백을 남기는 게 훨씬 낫다. 근데 이거 너무 내 상품이 이제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 피드백을 그때그때 남길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이베이 기능 안에 오토매틱 피드백이라고 있습니다. 오토매틱 피드백이라고 있어요. 아마 그 셀러 허브에서 제 기억이 맞다라면 셀러 허브에서 셀러 허브에서 리스팅이다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리스팅 메뉴를 클릭하시면 좌측에 메뉴들이 쭉 뜰 텐데 여기 보시면 아마 오토메이트 피드백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 오토메이트 피드백을 설정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피드백이 나가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동적으로 피드백이 발사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정하셔가지고 특별하게 피드백 저 신경 안 쓰거든요. 왜냐면 저는 자동으로 나가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신경 안 씁니다. 하지만 피드백을 여러분들이 오토메이티드하게 설정하지 않는다라면 웬만하면 피드백을 남겨주는 게 낫다. 하지만 맨더토리, 즉 뭐냐면 필수사항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네, 질문이 떠올랐네요. 다른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리스팅을 추출해서 리스팅을 추출한다. 일단 다른 마켓에서 리스팅을 추출하는 건 뭐냐면 다른 마켓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죠? 뭐 예를 들면 아마존이다. 아마존에서 팔고 있는 상품을 추출할 때는 뭐냐면 아마존 또는 쇼피다라면 쇼피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걸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베이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추출은 일단은 타 마켓에서 그 기능을 제공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냐면 이거를 파일로 업로드 할 수 있냐? 예,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베이 오버뷰 메뉴의 제일 끝에 가시면 아마 리포트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뭐냐면 이게 PC가 앞부분에 있다라면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확인을 못 해요. 그래서 제일 끝에 메뉴에 보면 그 메뉴가 있고 거기서 최근에 이베이에서 엑셀 파일로 올릴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대량으로 상품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질문이 올라왔네요. 판매 극초기에 리뷰 앤 별점을 빠르게 확보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거는 방법이 솔직히 말하면 무조건 판매가 많이 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판매가 많이 되게 하는 수밖에 없고 일단은 판매가 많아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이베이에서 물건을 판매하면 25% 정도는 남겨줬어요. 한 30% 정도. 10개 팔면 3개 정도는 리뷰를 남겨줬거든요. 최근에는 정말 리뷰 안 남겨줍니다. 10개 팔면 한두 개 남겨줄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집단이 커야 됩니다. 내가 물건을 몇 개 판매도 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왜 리뷰도 못 받지? 당연한 거예요. 통계적으로 뭐냐면 10개 팔면 한두 개 남기는데 10개도 못 팔렸으면 리뷰가 없을 확률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냐면 상품을 많이 판매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뭐냐면 머천다이징하고 애드버타이징을 사용해가지고 상품에 일단 볼륨을 크게 만들고요. 그러고 나서 처음에는 바이어한테 리뷰를 받기 위해서는 리뷰를 남겨달라고 메일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처음에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나중에는 바빠가지고 이건 못 해요. 그래서 처음에 리뷰가 몇 개 없다라면 처음에 리뷰를 일단은 배송이 보냈다라면 배송이 이제 트래킹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트래킹이 되어서 딜리버드가 딱 되는 거 확인하시고 그러면 바이어한테 메일을 보내세요. 메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지금 트래킹해 보니까 딜리버드가 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혹시 받았던 상품이 괜찮다라면 뭐
우리한테 리뷰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쿠폰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쿠폰 만드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하면 쿠폰 하나 드릴게요 라고 하면 웬만하면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주겠죠. 리뷰를. 그죠? 그런 식으로 리뷰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는 요거는 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셀러가 계정을 오픈을 딱 했는데 리뷰가 한 개도 없어. 그럼 바이어가 사기도 굉장히 애매해요. 그럴 때는 뭐냐면 구매 피드백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구매 피드백을 뭐냐면 처음에 막 내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중국 셀러들 여러분들 보통 저도 강의를 하면서도 판매도 하잖아요. 판매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계정을 하나 더 만든 거에서는 어떻게 피드백을 받았냐면, 처음에 핸드폰 케이스를 한 3개 정도 샀습니다. 중국 셀러한테. 다른 사람한테 3개를 샀어요. 그래서 뭐냐면 피드백을 3개 정도를 구매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매 피드백이라도 있으면 숫자라도 이렇게 카운팅되어 보이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피드백이 하나도 없다라면 일단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셀러한테 핸드폰 케이스 같은 거 하나 사세요. 얼마 안 해요. 4,000원, 5,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케이스 하나 사셔가지고 구매 피드백을 받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피드백을 처음에 0을 숫자를 없애주시고, 그러고 나서 판매량을 늘리면서 피드백을 쌓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른 질문이 또 있을까요? PLS 설정에서 이베이 추천값보다 많이 낮아도 무조건 효과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추천값은 뭐냐면 가성비예요, 가성비. 이베이 엔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의 경쟁자, 그리고 오늘 이 사람들이 얼마 정도 설정을 했는지, 그리고 이 카테고리에는 어느 정도 설정을 해야 가성비가 제일 좋은지를 가지고 이베이가 뭐냐면, 자, 이거 어때? 라고 여러분들한테 레커멘드 해주는 거예요. 레커멘드 해주는데, 나는 마진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네가 내한테 이거 한번 설정해 볼래라고 알려준 게 내한테는 맞지 않아. 그걸 설정하면 나는 마진이 1%밖에 안 돼. 그럼 나 인건비도 안 나와. 그러면 그거 설정 안 하셔도 돼요. 한 5%? 이렇게 설정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값에 대한 어떤 일률적인 것들은 없다. 하지만 무조건 설정은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뭐냐면 내 상품이 1페이지 상단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야지 보이겠죠? 보여야지 클릭 당하겠죠? 클릭을 당해야 판매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PLS는 웬만하면 전부 다 설정해라.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저는 전 상품에 PLS 다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 제가 마진이 얼마 없는 것들은 5% 정도 잡아요. 근데 제일 많이 잡은 것들은 12% 정도까지 잡은 게 있습니다. 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신규 셀러로 시작하면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 혜택이 있나요? 요거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부분은 제가 이베이 본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모션을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 내뱉어 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내용이고, 알려주시네요. 죄송합니다. 뭐냐면 이베이 판매자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ebay.co.kr에 들어가시면 이베이 판매자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은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문이 있을까요? 시간상 제가 봤을 때는 1개 또는 2개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질문이 또 올라왔네요. 자, 처음 상품 등록 시에 PLS를 하려고 할 때 올리는 모든 상품에 해야 되는 건가요? 저거는 뭐냐면 해야 되는 건가요는 반드시의 문제잖아요. 저한테 저의 경험을 묻는다면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거 마진이 얼마 없어가지고 이거 하기 힘든데요.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되고, 아까 그 질문 다시 한 번만 더 올려주실래요? 밑에 또 질문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전에 올렸던 질문이요. 어떤 상품이 팔릴지 모르는데 일부 상품에 광고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어떤 상품이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 상품에 광고를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별로 광고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품이 팔릴지 모르는데 내가 추측을 해가지고 광고를 몇 개만 했는데
자, PLS는 뭐죠, 여러분? 예. 안 팔리면 광고비가 안 나가요. 내가 말했잖아요. PLS는 안 팔리면 안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팔릴 때만 나간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 내 마진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특정 상품이 아니라 전 상품에 다 해주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른 강사님들은 어떤지 모르겠고, 또는 다른 셀러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내가 등록하는 모든 상품들은 뭐냐면, 팔릴 가능성이 있는 상품만 등록을 해요.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 상품을 등록을 많이 해야 내게 판매가 많이 되는데, 팔리지도 않는 상품을 내가 등록을 할까? 아니요. 등록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내 상품은 시장에서 봤을 때 판매가 될 만한 상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품의 PLS는 다 건다. 라는 게 저의 경험담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이제 1분밖에 안 남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질의에 대한 응답도 한 15분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환경도 이렇게 바뀌고, 화면이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눈이 좀 나쁜데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포인터도 잘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설명하는데 미숙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강연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채택이 되지 못했다라면 이베이 판매자 지원센터에 질문을 해 주시게 되면 상세히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베이 판매자 지원센터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강의 끝! 수고하셨습니다.